자, 오늘 C 언어 동적 할당입니다. C 언어에서 동적 할당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동적이라면은 정적의 반대죠. 그래서 정적은 가만히 있는 것을 정적, 스태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이제 동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믹이죠.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하면은 뭐가 스태틱, 뭐가 정적이냐? 매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생기는 변수의 크기가 같다 라는 그 부분에서 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때까지 배열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배열,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학생의 각각 점수를 예를 들어서 시험본 전체 과목의 평균만 관리한다고 치면은 학생의 수만큼 숫자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변수를 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명이니까 특히 배열을 쓰면 좋죠. 그래서 100명까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100명의 점수를 담을 수 있는 사이즈가 100인 인터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는 거죠, 성적을. 그래서 반복을 해서 i를 0부터 사이즈에 해당하는 100까지 반복을 해서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는다. 몇 번째 학생의 몇 번 학생의 점수를 입력, 이런 식으로 말이죠. 스캔F로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점수를. 숫자는 10진수로 받으려면 D로 하면 되고, 10진수로 받으려면은 정수형 변수의 주소 해가지고 이 변수에 담아달라 하고 그 변수형을 위에다가 만들어 줘야죠. 그쵸?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을 받았으면 그걸 변수에다 넣어서 저장을 한다거나. 그래서 i 번째 학생에다가 input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0부터 하니까 보통 학교에서는 학생의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맞아. 퍼센트 D를 했으니까 여기다 번호도 정보를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학생의 지금 여기서는 반복은 i를 0부터 하지만은 i를 0부터 반복하지만 학교는 보통 이제 학생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니까 i 플러스 1 형태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번째 담겨있는 녀석은 학생 1번 학생의 점수고 배열에 1번, 0번 다음에 1번에 담겨있는 거는 2번 학생의 점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입력받은 걸 다시 출력한다고 해볼게요. (0번부터)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냥 이 정도 예제는 많이들 공부해보셨으리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러셨을까 모르겠네. 번 학생의 점수는 무엇이다 하고 줄바꿈. i 플러스 1번의 학생은 점수가 배열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번 30번 학생이라고 하면은 30 빼기 1인 30 빼기 1인 29, 배열에 29, 인덱스가 29인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실행을 해보면 자, 제대로 다 잘 됐죠. 이거 좀 화면을 넓히자. 확장자를 C로 소스 파일을 만들고 오타가 있나 봅니다. 어디냐? STUGEN인데 많이 치다 보면 손가락이 꼬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졌고,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것이 결과이고, 뭐 20, 30, 50, 40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네, 이건 매번 100까지 반복을 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건 의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맨 먼저 학생이 몇 명인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먼저 할게요. 그래야겠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는 그냥 간단하게 n이라고 해볼게요. n이라고 해보고 학생의 수도 또 물어봐서 입력을 받아야겠죠? 맨 첫 번째 학생의 수 그냥 제가 상상력대로 예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상력을 증진하는 것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n에 들어가겠습니다. 학생의 수만큼 입력을 받으면 되니까 이제 반복 횟수를 n으로 하면 되겠죠? 네, 여기다가 n을 누르면은 0부터 n 빼기 1만큼 0, 1, 2, 3, 4, 5, 6 해서 n 빼기 1까지 가서 총 n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학생의 수 지금 몇 명 있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많다. 오늘 많이 오셨네. 그냥 5명 할게요. 너무 많다. 10, 20, 30, 40, 5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력했고 입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내는 코드를 짠다거나 그렇게 하면 평균도 구해주고 뭐 분포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만 여기서 제가 이 예제를 왜 만들었냐, 동적 할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학생의 수로 100명이 넘는 학생의 수를 요구한다 라고 하면은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죠.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엄청나게 학생 수가 많은 커다란 대강당에서 하는 뭐 다른 수업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 학생이 이렇게 200명 넘게 많을 수 있는데 계속 오작동을 해버렸어요. 오작동을 왜 갑자기 오작동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작동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차피 오작동이 될 거예요. 왜 오작동이 되냐? 스튜던트는 100명을 담을 수 있는 100명밖에 못 담죠. 점수를 100개밖에 없죠. 그러면은 진짜로 바로 오작동 났나 방금?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00번이 넘어가고 나면은 이게 오작동이 됩니다. 방금 뭔가 알파벳을 눌러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숫자만 밖에 %D로 스캔리플을 해놨죠. 끈질기게 한번 100을 넘어볼까요? 오작동 보셨어요? 보신 분? 손 해봐요. 보신 분. 오작동 보신 분. 보이죠? 100 다음에 101번 다음에 갑자기 7번으로 됐어요. 이게 바로 오작동인데 나중에 C 언어 배우고 나서 어셈블리어 배우고 나서 더 자세히 리버싱 분야를 보시면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스튜던트 100개를 넘어서 이제 다른 영역에 침범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N인 겁니다. 아니 아니고 I인 겁니다. I. 그래서 스튜던트를 침범하고 나서 I를 덮었어서 I가 갑자기 1로 바뀌고 막 해가지고 막 생쇼를 했죠. 프로그램이 막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I를 침범해서 막 더 침범하면 뭐 더 하여튼 겁나게 열심히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무의미한 반복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 수가 200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스튜던트에 학생 200명의 점수를 담을 수 있는 만큼의 메모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동적 할당이고 사용하는 방법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용하는 방법. 일단 함수를 써가지고 메모리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바이트를 요청했다 라고 운영체제? 함수를 써가지고 일단은 뭐 함수를 써가지고 요청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처음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뭐 운영체제가 됐든 어디선가 됐든 하여튼 메모리를 줍니다. 메모리를 어디 부분을 쓸 수 있도록 메모리를 만들어서 줘요. 근데 메모리를 줬다는 것 자체 이제 프로그램에선 어떻게 되냐? 지금 그림이니까 이렇게 메모리를 줬다고 이게 칸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프로그램은 뭐든지 다 이제 0과 1 데이터, 이진수 데이터로 파악을 하고 이거 메모리에 대해서는 특히 주소라는 거를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주소를 이용하죠. 그래서 메모리를 얘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램 내부에다가 어디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뭐 초기화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것의 첫 번째 주소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소 공간을 주소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죠. 반환을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C 언어로 구현을 하냐? 그래서 malloc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malloc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단어가 할당이란 뜻이죠. 단어가 나오면 항상 검색을 친절하게 대신해 줍니다. 얼로케이션. 그래서 할당이란 뜻인데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이름의 줄임말인 malloc 을 씁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주소를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림판으로 그려서 표현해 드릴 때 예를 들어 10바이트짜리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10바이트짜리 메모리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의 가장 첫 번째 주소를 반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장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포인터형 변수를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포인터형 변수를 준비를 해둬야 되고요. 여기다가 주소를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student라는 포인터에다가 값을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값을 요청한 거는 malloc 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약자죠. 그리고 괄호를 치면은 지금 여긴 안 보이는데 앞에 뭐라고 사이즈 t라고 사이즈라고 나와요. devc의 기능으로. 그래서 이 괄호 안에다가 몇 바이트 필요한지 그 바이트 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가 n이라고 지금 사용자로부터 지금 9번째, 10번째 줄에서 입력을 받았죠. 그래서 뭐 n이라고 쓰면 이거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학생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은 100바이트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을 때 인트형으로 입력을 받았죠. 그쵸? 자꾸 스크롤이 되네. 인트형으로 입력을 받았죠. 여기서 인트형으로 입력받고 인트형은 또 4바이트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죠. 그냥 학생의 수만큼 입력하면. 그래서 곱하기 4라고 하면은 인트형이 4바이트인 경우 그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학생들의 점수를 전부 저장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요청한 거죠. 근데 이게 4라고 쓰면은 어떤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인트가 4바이트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64비트 프로그래밍이 될지 뭐 어디가 될지 뭐 16비트 프로그래밍이 될지 모르지만은 상황에 따라 다를 뿐더러 또 보기 좋은 표현이 있거든요. 사이즈 오브라는 이 연산이죠. 사이즈 오브 연산이죠. 그쵸? 사이즈 오브 인트라고 하면 이건 항상 인트형의 여기다가 넣어주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인트는 4바이트라서 여기에 대신 4바이트가 들어갈 겁니다. 4라는 숫자가 대신 들어갈 거예요. 4라는 숫자 대신에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봐도 이건 인트형의 사이즈를 말한 거고 그거 곱하기 n이니까 인트형의 크기를 뭐 n개 요청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몰록한테 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에몰록한테 몇 바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정보를 주면은 메모리를 시스템이 만들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만든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스튜던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튜던트에 들어가요. 스튜던트에 들어가면은 전에 배열에서
배열을 썼을 때 이런 식으로 i번째 요소에다가 요소에다 접근해서 대입을 하고 i번째 요소에 접근을 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었죠. 그리고 포인터도 이제 배열 연산을 쓸 수 있다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형으로 이렇게 포인터형 만들고 포인터형에다가 그 메모리에 새로 만든 메모리에 주소를 넣음으로써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포인터 개념이 약간 이제 좀 배운 지 좀 돼서 희미하다 하시는 분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배열의 주소를 넣었을 때, 그쵸? 배열의 주소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예제가 기억나면은 이 ARR 배열을 이제 프로그래머가 크기를 지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malloc을 이용해서 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 중인 도중에 몇 바이트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 바이트만큼 메모리가 생성된 후에 그거의 첫 번째 주소를 이렇게 받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은 자꾸 이게 왜 스크롤이 되지? i도 그렇고 n도 그렇고 다 초기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초기화를 하면은 해당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확실하게 되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0으로 초기화를 안 하면은 i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i에 어떤 특정한 값이 대입되기 이전 동안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버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는데 포인터 변수 또한 이제 초기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int0은 지금 0을 했죠. 그래서 0이라는 게 이제 정수형이기 때문에 정수형 타입인 int에 변수인 i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포인터 타입에도 이제 0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제 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하자면은 int0에서는 이제 0이라면은 포인터에서는 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널이라는 게 뭔 뜻이냐? 값이 없음이란 걸 뜻하거든요. 프로그래밍 컴퓨터 용어예요. 널이라는 게. 그래서 값이 없음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값이 없는 것을 포인터에다 넣어둬서 그 전에 예를 들어 포인터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 뭐 0이라는 값을 넣도록 사용을 한다. 여기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넣기 전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오류가 납니다.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게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널을 안 넣고 이렇게 잘못 쓰여진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는 소스를 한다면은 똑같이 오작동이 일어나겠지만은 사용자가 오작동인지 모르고 계속 사용하는데 버그가 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초기화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동적 할당을 이제 사용한 예제인데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배열 쓴 부분에서 배열 대신 포인터를 써가지고 포인터에다가 malloc을 이용해서 주소를 넣었다. 그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뭐 예제는 예상한 대로 다른 게 없어요. 지금 500은 너무 크다. 학생 수를 한 20명 하면은 지금 20이라고 적었죠. 학생의 수 20이라고 적으면은 소스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n이 20이라는 값이 되고 여기선 20 곱하기 size of int니까 20 곱하기 4 size of int가 여기선 4가 될 거예요. 32비트 프로그래밍이니까 여기 32비트라고 써있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32비트, 64비트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고 등 그런 기능이 있고 그래서 4일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20 하면 80이죠. 80. 80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지금 여기다가 80을 요청을 해가지고 뭐 칸이 80개인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쓰면 된다 라고
첫 부분의 주소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든 메모리에 대한 주소가 스튜던트로 들어갔고 그걸 이용해서 배열처럼 사용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하면 점수가 너무 짜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잘 들어갔죠? 아까와는 다르게 동적으로 크기를 생성해서 메모리를 만들기 때문에 500 같은 경우도 오류가 나지 않고 버그가 나지 않고 잘 됩니다. 500은 너무 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죠? 네. 그럼 주소를 넘겼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소를 받았다. 얼록에다가 이렇게 바이트 수를 주면은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줘서 주소를 받았다. 그 부분. 주소 값이 뭔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소를 출력하는 서식은 P라고 했습니다. 이제 포인터 약자 P. 그래서 이렇게 주소 값을 출력을 해보면 실수에 64비트 눌러서 주소값이 이렇게 커졌네. 네. 32비트로 넣고 이렇게 주소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공간에 이 주소 메모리에 20바이트만큼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될 부분이 보면은 warning, incompletable implicit declaration of built-in function malloc 이렇게 뜹니다. 이거 워닝이 뜨죠. 컴파일은 잘 되지만 워닝은 안 뜨는 게 좋습니다. 에러랑 마찬가지로 워닝도 안 뜨는 게 좋은데 이게 왜 뜨냐? maloc이라는 함수의 선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maloc이 리턴 타입은 뭐고 또 인자로 받는 파라미터로 받는 그 타입이 뭔지 모르고 이제 소괄호 안에 이제 받는 타입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거는 아리송하다 해서 워닝 이렇게 내보낸 거죠. 그래서 함수 배웠을 때 배웠는데 함수를 위에다가 리턴 타입이랑 잘 써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함수를 이렇게 정해 놓는 부분, f란 함수가 이거다라고 정해 놓는 부분이 int 아래고 지금 11번째 줄에서 f란 함수를 쓰고 있는데 f 함수가 뭐다라는 건 23번째 줄에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또 이제 워닝이 떴습니다. 워닝이 떴고 이제 이게 특성이 컴파일러는 이제 한 줄, 두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읽고 도중에 나온 걸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똑같은 게 나오면 써먹는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 쓰려면은 앞에다 선언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F가 이런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뭐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리턴 안 하는 타입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고 나중에 이렇게 4, 5, 6, 7, 8, 9, 10, 11번째 줄 보고 F 아까 나왔던 녀석이지 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받는 것이 맞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maloc에 대해서 위에 부분에다가 이것의 리턴 값 타입은 뭐고 또 인자로 받는 건 어떻고 그거를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알려주냐? include std.lib.h 이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std.lib.h라는 파일 안에 maloc의 리턴 타입이라던가 인자 타입이라던가 그런 게 뭔지 그 내용이 있고 그 파일을 여기다가 이 두 번째 줄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네, include가 그거죠. 그래서 std.lib.h는
데브C 부분 깔린 거 그거 뒤지다 보면은 이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위에 거 stdIO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서 표준 입출력이었잖아요. 그래서 stdlib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영어로 보면은 도서관이 맞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맞긴 한데 컴퓨터 이제 그쪽에서는 라이브러리에 이제 다른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의 모음이라고 해야 되나? 쉽게 표현하면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에몰록이라는 함수는 에몰록이라는 함수는 바이트 수를 주어주면은 그 바이트 수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그 주소를 리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함수를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 stdlib.h라는 것 안에다가 에몰록이 뭔지 그것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에몰록에 대해서 확실히 컴파일러가 뭔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워닝이 안 떴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몰록을 쓸 때 인클루드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죠. 주의할 사항. 배열도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100을 만들어 놓고 100을 넘기면은 오작동이 일어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에몰록도 내가 여기다 10바이트를 쓰겠다고 10바이트가 필요하겠다고 10이라고 써놓고 실제로 쓸 때는 그 크기 그 범위 할당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하게 되면은 역시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다른 공간에 값이 덮어 쓰여질 수 있고, 아무튼 오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하면은 뭐 강제 종료될 수도 있고, 차라리 강제 종료가 낫죠 버그보다는. 그래서 항상 내 프로그램이 에몰록에서 주어진 사이즈를 넘어서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동 체크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동적으로 메모리를 만들어 가지고 메모리 영역을 할당한다고 하는 거죠. 요약을 하면은 malloc 메모리 얼로케이션 malloc 인자로는 바이트 수를 받음.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size of type 해서 타입의 크기 곱하기 몇 개 필요한지 n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포인터에다 담습니다. size of int니까 인트형 타입을 n개 쓰는 거죠.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이 경우 인트형 포인터에 써서 그 포인터에다가 주소를 받는 거죠. 할당된 주소를 받고 그리고 에몰록은 stdlib.h에 있어서 이걸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